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립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요, 홍콩 구의원 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네.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단 말이죠. 네. 소위 이제 범민주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는, 중국 본토 정부와는 조금 상반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진영의 이제 그 압승이다. 뭐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친중 진영의 뭐 괴멸이다. 그렇죠. 뭐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올 정도의 그야말로 진짜 이런 선거가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홍콩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이양된 이후로 이번이 여섯 번째 구의원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네. 여섯 번째 구의원 선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거둬본 적이 이제 압승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좀 약간의 그 승리를 거둬본 적이 사실은 전무하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 452석을 뽑는 그런 선거였는데 388석을 범민주계가 차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85.8%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된 거고요. 친중영은 60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3.3%.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중도파다 해가지고 이제 중도파를 어느 정도로 잡느냐가 이제 애매하긴 한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적게는 4석. 그러니까는 이제 범민주계가 그만큼 많이 이제 차지한다는 것이고 네. 혹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그러니까는 좀 중도파를 이제 뭐 45명으로 잡는 데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 45명으로 잡는 그 중도파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범민주 진영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소속이다 뭐 중도파다 이렇게 그 보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석권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총 18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17개를 다수를 차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웡다이신, 다이보 이런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 의석을 완전히 민주계가 석권을 한 겁니다. 네. 딱 하나 이제 패배를 한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은요. 네. 원래 8석은 그 선거 없이 바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서 이제 친중계가 이제 이겼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상 예외 없이 전 지역을 다 이번에 석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한 곳은 일단은 다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한 거고 네. 사실 그냥 선거 없이 주어진다라는 건 거의 친중파가 그렇죠. 임명되는 시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압승이기도 압승이었고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충격파도 컸고요. 투표율 자체가 네. 상상을 초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투표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 더 드러나죠. 네. 지난 투표가 이제 2015년, 왜냐하면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있으니까 2015년 선거 당시에 투표율이 47%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71.2%로 급상승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외국으로 나와서 공부하는 홍콩 유학생들이 투표를 위해서 귀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네.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선거가 심상치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정도 그 성적까지 나올 줄은 정말 그 예상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투표율 같은 경우에 왜 우리나라는 그냥 다 집으로 날아와서 투표하십시오. 네. 자세한 안내까지 해주는데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미리 이제 등록을 한 그 비율을 봐도 이번에 투표율이 높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사전에 굉장히 그 투표율이 그러니까 등록률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고 이번에 심상치 않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사실 그 범민주 진영이 압승이다라는 표현이 아까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아까 말씀드린 2015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범민주 진영의 다수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37석에서 이번에는 91석으로
그러니까 54석이 한꺼번에 증가해버린 것이죠. 네. 공민당 같은 경우에는 12석인데 이번에 32석, 33명인가가 후보를 했는데 한 명 떨어지고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우 그 떨어지신 분은 참 예. 36명 중에 36명 중에 네네. 32명이 됐는데 네 분이 떨어지셨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높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친중파의 가장 큰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건연, 그러니까 줄임말 민주건항협진연맹이라고 하는 이제 당인데 친중파 중에 가장 이제 세력이 큰 당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입후보도 많이 했고 지난 2015년 선거에서 119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1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 당은 정말 초상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려 96석이 감소했다. 네. 가장 큰 정당에서 군소 정당으로 진짜 갑자기 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프랑스 총선에서 네. 그 두 양대 정당이라고 예. 하는 정당들이 거의 당사를 빼야 할 정도로 그렇죠. 사회당하고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에 예. 네. 그 마치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맞아요. 네. 공식 사과도 하기도 했고요. 네. 네. 어쨌든 행정장관은 이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왜 구의원 선거라고 하니까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구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거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의문점이 좀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구의원 선거가 그 정도까지 이제 큰 비중이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일단 홍콩이라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특별 행정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지만 중국 국가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일국양제라는 말을 하듯이 제도가 다른 그러니까 중국과는 사법, 행정, 입법 모든 이 3권에서 그 명목상 사실상 독립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18개의 그 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영국이 통치할 당시부터 계속 그렇게 내려왔던 것이고 그걸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그러니까는 구라고는 하지만 자치권이 완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는 홍콩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지역 현안, 왜냐하면 지역 현안은 구가 더 잘 알 테니까 어떤 자문 역할,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은 홍콩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하면 예산을 받아서 쓰는 그러니까는 완전한 어떤 자치구 같은 그런 어떤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 맞아 이렇게 구선거가 그 정도까지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다른 이번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상징적인 모습이 그 영역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압승을 거뒀다는 거, 전 지역을 석권했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지난 선거 2015년 선거 때는 반대로 이 친중 진영이 전 구를 석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100%가 뒤집어진 거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치적인 또 그 영향도 있죠. 예를 들자면은 홍콩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장관을 뽑을 때 거기 좀 특이한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체육관에서 뽑듯이. 네, 간접선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1200명의 이제 선거인단이 나와가지고 각 권역별로 이제 그 중에서 뽑는데 1200명이 그러니까 섹터별로 4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300. 이제 처음에 300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업 분야, 은행 분야 이런 데에서 이제 좀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에 또 300명은 이제 교육계나 법 쪽에서 또 명망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동계에서 또 가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가고, 이렇게 4개의 섹터가 모이는데, 그 정치에서 모이는 300명, 여기서 117명이 바로 여기 있는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네. 이 117명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쪽에
전적으로 117석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승자 독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 정도 압승이면은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117석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은 이 홍콩 행정장관, 그러니까 홍콩의 수반의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들을 중에서 사실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숫자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홍콩 주민들의 민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선거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또 굉장히 크죠. 그렇죠. 직선제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아까 이제 홍콩 수반도 그렇고 이제 입법 의원도 그렇고 그러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그 민심이 드러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구의원에서 정말 제일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저는 사실 이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예. 그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이 벌어졌던 이공대를 네. 먼저 찾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찰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그다음 첫 행동이 항상 상징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립묘지를 간다든가 이러면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행선지 역시 홍콩 이공대로 가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지지. 물론 현재 그 홍콩 이공대 내부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네. 대략 수십 명 정도라고만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탈출할 대로 했고 또 끌려 나오기도 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수십 명이 남았다고는 얘기가 되는데 네. 정확히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미 많은 수가 빠져나온 데다가 근데 빠져나온 사람들이 전하는 내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진짜 수십 명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우리 수십 명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의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경찰이 대치를 이제 풀 생각은 없고 이 상황에서 바로 이들 당선자들이 제일 처음 먼저 그 이공대를 찾은 것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앞으로 그 홍콩의 반정부 시위의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가장 그 이번 선거 전까지 우리가 관심 가졌던 부분은 그거 아닙니까? 그 중국이 과연 군을 투입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함부로 이 군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시위의 양상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민심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위 양상도 좀 더 장기전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이 선거 직전까지 사실 중국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마찬가지고 한정부 네. 총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홍콩 정부 캐리람 행정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네. 모양새였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실 이 선거가 본인들한테 막 유리하진 않아도 이 정도까지 뒤지진 않을 거야. 대패를 하진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을 것 같은데 네. 당황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캐리람 행정장관을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신임을 시진핑 국가주석이 줬던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장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정도의 그 선거가 뒤집어졌는데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이렇게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2월인가요? 그 중국에서 큰 정책 전인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아마도 이제 맞춰서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내년 2월까지 지금 시간이 그래도 몇 개월이 남았단 예. 말이죠. 요 사이에 중국 중앙정부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요? 이런 것도 혹시 예측이 가능할까요? 당장은 그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운신의 폭이 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관망을 하면서 물론 이 시위대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양쪽에서 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시위대라도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라면은 어떻게 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그렇죠.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 정부도 당연히 시위대의 어떤 그 행동 양상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떤 소강 상태로 이어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대륙의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홍콩을 지금까지 너무 잘못 뭐라고 할까요? 보지 않았을까? 본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쉽게 봤다, 나이브하게 좀 봤다. 그렇죠. 사태 자체를. 예. 사실 홍콩이 이제 처음에 영국으로부터 이양될 당시에는 중국 전체 GDP의 18.7%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중국이 물론 급성장했고 기껏해야 3% 정도인데 3%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아마. 그러니까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가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급성장한 것도 있지만 홍콩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도 되고. 네. 그 다음에 홍콩이 우리가 이제 홍콩 그러면은 과거에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부러웠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저 어릴 때는 홍콩이면 굉장히 뭐 선진국 부럽고 뭐 마천루가 이제 즐비하고 지금도 물론 마천루가 있습니다만은 홍콩 하면은 가장 뭐라고 할까요? 시급한 문제가 빈부격차. 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천루 밑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시위의 처음에 촉발은 물론 어떤 송환법 그것 때문에 이렇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젊은이들의 그 어떤 절망감 이런 것들이 폭발된 것이고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 큰 어떤 계획은 이런 거였었던 거죠. 홍콩이 있고 그 위로는 광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멀지 않은 곳에 또 마카오가 있고 그렇죠. 등등 이쪽 지역을 남쪽 지역을 크게 이렇게 묶어 가지고 큰 어떤 경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홍콩은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콩 하면 특별한 지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계속 빼버리면 그러니까 GDP 비율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홍콩이 나중에 가지고는 그냥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쉽게 너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중국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도 이 홍콩 사태는 계속해서 예의를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자,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